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저번 주 저희가 화요일까지 저도 개인 매매도 그렇고 리딩반도 그렇고 좀 매매를 하다가 수목금은 좀 휴식기를 갖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쉬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 리딩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여간을 쉬지 않고 달려오다가 저도 뭐 개인 매매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종목 하나도 없이 무포로 저도 수요일날 좀 캠핑을 좀 가서 금요일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사실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약간 좀 찜찜한 마음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지수를 일단 보시면 저희가 화요일까지 좀 매매를 하고 제가 뭐 지수 설명드릴 때도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 갭 부분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기를 깨지 않고 21선 지지 정도 받고 좀 돌리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갭 채우러 일단 가는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화요일이었고, 갭을 채우러 만약에 음봉이 하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잠깐 좀 지지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전저점인 690포인트 부근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아, 종목들 싹 정리하고 좀 시장을 관망 모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휴식기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고, 저도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좀 떠나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얘가 이제 이날 만약에 잘 단기적 반등이 좀 나와주려면은 양봉 도지 마감을 좀 하고 수급이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수급도 좀 받쳐주지 못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잘 쉬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제 신라젠의 뭐 이제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임상 3상을 재료로 하는 기업 중에 일단은 가장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두 기업이고, 그 와중에서도 또 HLB가 6월 말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있고 이제 9월 말쯤에 유럽 학회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그 발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신라젠의 정말 오랜 주주로서 그동안 뭐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올해 혹은 작년 중순부터 이어지는 바이오 업종에서의 계속되는 악재. 그래서 한 곱이 넘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뭐 정말 코롱 이제 인보사 사태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말 이제 신라젠이 넘어야 할 고비 중에 딱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제 HLB죠. HLB의 임상 결과에 따라 정말 바이오주 투심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거나 정말 극악으로 치닫거나 정말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HLB의 탑라인 발표를 6월 말쯤에 한다고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6일 날 거의 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일단 기사로 뭐 저도 이제 컴퓨터도 없이 캠핑을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뭐 알아보거나 하진 못했지만 일단 뭐 기사를 파악한 바로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리보세라닙의 데이터가 뭐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두 개를 데이터를 좀 받아봤고 경쟁력 대비해서 데이터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효능을 어느 정도 뭐 입증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구나라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무리 공매도가 설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는 오히려 동시효과에서 밀려버리고 시간 내에서도 하락했다가 뭐 이제 장난질이 계속되면서 뭔가 좀 상당히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제가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뭐 설명이 되는 자리였는데 결국 굉장히 이제 뭐 제가 뭐 어려운 말로 저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 아는 수준보다 그냥 조금 더 공부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초보 그 주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도 뭐 공부를 해서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약이 경쟁 약들에 대비해서 효능이 있는 거는 입증이 되었다. 근데 아쉽게도 어, 임상이 목표로 한 어떤 그 수치 데이터에는 조금 미흡하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통계학적으로 임상이 목표로 한 유의미한 결과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허가 신청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우려가 당연히 됐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자분들이나 한테도 단어를 뭐 이렇게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말씀은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순진하신 생각인 것 같고 시장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뭐 실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물론 아직 이제 9월 말에 최종 발표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거의 시장은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것은 뭐 임상이 아예 이렇게 실패된 것은 아니다. 뭐 조금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라고 이제 좀 말은 신라제는 차트를 보고 제가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을 좀 몰라서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임상 3상 성공이라는 재료로 주가가 이만큼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임상 성공 성공과 실패 두 개 말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거의 성공할 뻔 했다도 실패랑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을 한 게 아니라면 결과는 다 어찌됐건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신라젠의 이제 주주로서 많이 좀 안타깝고 정말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같은 임상 3상이라는 어려운 험난한 과정 속에 있는 이제 동종업계 이제 기업으로서 먼저 좀 성공 사례를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주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였는데 참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쉬운 상황이고 당연히 HLB라는 시총이 뭐 몇천억대 회사도 아니고 뭐 조단위의 회사가 하한가를 뭐 15%대도 아니고 지금 30% 하한가를 일단은 두 방을 맞았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은 점화로 떨어졌고, 거기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막 이렇게 상승장이거나 화랑장이었으면 조금 더 충격이 덜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심이 약화되면서, 거기다가 시장도 안 좋은 상황 플러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도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또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더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공매도도 정말 엄청 쳤죠. 이때부터 공매도도 엄청 쳤고, 아무튼 공매도 입장에서는 정말 뭐 또 쾌재를 부를 만한 또 결과가 또 도출이 된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신라젠도 뭐 공매도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악재를 빌미로, 투심이 약화되는 것을 빌미로 또 공매도를 엄청 치고 있고, 이날도 공매도를 많이 쳐서 월요일은 공매도 금지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 있고, 어찌됐건 이 바이오주를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하시기로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임상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이제 도박에 가까운 베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뭐 의학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도 이 임상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사실 정말 뭐 매지온도 뭐 루머가 좀 있었던 것처럼 팩트인 것 같아요. 정말 임상의 성공은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발표되기까지도 뭐 기업의 대표조차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의 성공이나 실패는 우리가 사실 뭐 웬만한 의학 전문의 분들도 공부를 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알고 하는 것이잖아요. 리스크가 상당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리스크를,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면 아예 이 바이오 투자에 뛰어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바이오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 이렇게 몰빵이나 비중 베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신라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제가 신라젠 이렇게 뭐 바이오주 비롯해서 신라젠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다뤄드릴 때도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래도 비중을 실어서 이 종목 하나에 나의 어떤 재산의 많은 부분, 혹은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크게 좌지우지 될 만한 정도의 투자금을, 아주 리스크가 큰 업종인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아주 리스크가 거의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리스크가 너무 큰 행위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투자된 기업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 그런 정도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과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확실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이시라라고 정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뭐 아무리 좀 좋게,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들어서 비중을 잡는다고 해도 정말 많이 들어가도 한 1, 20% 이상 담그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만약에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일 텐데, 뭐 투자금의 막 50%, 70%, 80%뭐 혹은 정말 막 레버리지까지 땡겨서 몰빵이 되어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또 HLB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좀 고민이 되어서 있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항상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HLB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대응이 사실은 늦었다라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대응이 뭐 빨랐다고도 볼 수 있고 늦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날 당연히 잘라줬으면 최고 좋은 부분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떨어진 와중에 아주 빠른 판단으로 뭐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손절하거나 비중 조절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날은 사실 좀 멍한 마음으로 그냥 손도 못 쓰고 있으셨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이날이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이 가능한 날일 수도 있는데 점화로 떨어져 버리면서 어떻게 뭐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어쨌든 간 결정은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이미 한번 뭐 베팅이 되어 있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라는 분들은 뭐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전에 젠백스라는 종목도 뭐 임삼 3상 결과를 앞두고 실패는 아니고 뭐 수정 보완 정도로 뭐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이때는 한가가 15%일 때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거의 다섯 방 이렇게 맞으면서 한 60%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임상이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망하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절망에 빠져 있으신 분들도 잘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 방송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명의 전문가분들의 또 방송도 보시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젠백수도 이제 떨어졌다가 뭐 어떻게 또 결국에는 잠깐 어느 정도 내가 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뭐 반등 정도는 주고 다시금 떨어지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을 견디기는 정말 쉽지 않죠. 4만원 하던 주가가 만원까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견디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월요일날 이 뭐 점화가 풀려야 되고요. 월요일까지 점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의 손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의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호소문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투심에 반영이 되어서 월요일날 만약에 또 점화까지 안 가고 개파라 간 다음에 양봉을 어느 정도 또 기술적으로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HLB 한번 끝까지 가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 분들 혹은 뭐 여윳돈이 아니신 분들 혹은 뭐 그냥 짧게 몇 프로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물리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티슈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악재로 떨어져도 반등은 한 번은 나옵니다. 그 반등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반등은 한 번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때 비중 조절을 필히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아주 오래 들고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잘 알고, 좀 뭔가 정말 장투로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이왕 뭐 좀 주가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져 버린 수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손절은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뭐 다른 뭐 파이프라인이나 뭐 또 중간에 또 어떤 다른 변수가 또 있음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한번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종목을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애정이나 어떤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누가 좋다 그래서, 뭐 방송 보고, 혹은 뭐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그냥 몇 개월 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신라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서두를 좀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신라젠 뭐 이날은 정말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14%까지 찍고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꼬리 달고 끝날 경우는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다시 또 채우러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음봉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음봉 채우러 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꼬리 채울 때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깨게 되면 졸졸이로 그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저점을 일단은 지켜주면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근데 신라제는 이날 보면은 이날 꼬리를 좀 달아줬어야 되는데, 종가가 이제 저가로 끝나버렸고, 지금 시간에도 보니까 1.32% 이제 좀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제 신라젠 주주분들이라면 어쨌든 지금 뭐 심리적으로 이제 키움에서 들어왔던 CB가 이제 리픽싱 될 수 있는 최저가가 49,100원. 요거는 이제 다 뭐 알고 계실 건데, 어떤 심리적인 1차 지지선이 49,000원 부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48,700원까지 찍고 일단 저점을 만들었고, 일단은 49,000원 부근 이 라인이 심리적인 어떤 1차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가 45,000원 라인, 여길 만약에 깨버리게 된다면은 패닉셀도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뭐 신용이나 스탁론 뭐 쓰신 분들도 심리적인 어떤 정말 최저 마지노선을 이 정도 라인으로 잡고 뭐 담보 비율이나 이런 거를 좀 세팅해 놨을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얘가 정말 최악으로 떨어져 봐야 여기일 거야 라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 정도의 뭐 자금이나 뭐 담보 비율을 좀 세팅해 놓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혹시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된다라고 하면 좀 패닉셀도 한번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는 패닉셀이 나오면 여기는 정말 솔직히 어떤 그 저가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기업의 주가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는 뭐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업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아니죠.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고, 그 방향에서 뭐 주가가 디스카운트 될 만한 전혀 어떤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곧 무용성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오히려 뭐 올해 3월까지 취합된 600명 중에 190명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지금 곧 무용성 평가 앞두고 미팅도 한다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의한 주가의 하락 혹은 이 기업이 아닌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다른 업종 기업 업종과 기업 다른 타 기업의 악재로 인한 하락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하락 이번 업종 및 그 업종에 해당하는 이 기업 신라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 기업의 악재로 인한 하락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를 싸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라젠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주가에 디스카운트 될 만한 이유가 생겨서 떨어지는 거라면 그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주가에 자체적으로 주가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면 떨어진다고 한들 주가가 바로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기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이나 뭐 이제 업종 혹은 뭐 타 기업에 의해 뭐 이렇게 조금 투매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때 리바운딩이 제일 빠를 것이고요. 업종이나 어떤 타 기업에 의해 나온 투매가 뭐 시장보다는 조금 덜 하죠. 이 리바운딩이. 그래도 결국은 회복은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 라인을 지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정말 신라젠에게는 중요한 어떤 좀 순간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그것에 더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은 HLB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뭐 저말 한번 더 간다든지 아니면은 풀려서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급반등이 좀 나와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급반등은 나왔는데 정말 기술적 반등으로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일단은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뭐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하나잖아요. 신약, 임상,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임상은 실패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 오르는 그 시세 차익을 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건 바이오주 특히 신약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임상이 성공을 할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이 임상 3상에 순항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어떤 뭐 다른 결함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짐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 신라젠의 뭐 이렇게 뭐 이게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최소한 지금 무용성 평가가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뭐 나온다라고 하니 9월 정말 늦어도 9월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8월, 9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무용성 평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버텨왔던 주주분들이실 텐데 지금 어떤 뭐 무용성 평가에 대한 뭐 의견이나 뭐 데이터가 뭐 부정적으로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막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데, 네, 일단은 결과 한번 볼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용성 평가 결과가 혹시라도 안 좋게 나왔을 때 HLB처럼의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 그래도 정도로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정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한 악재가 나오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더한 악재가 나오면서 정말 거의 어퍼컷을 맞아버렸어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제약 쪽에는 조금 투심이 덜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도 안 좋은 가운데서 거의 정말 정말 카운터 펀치 맞아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시장도 회복을 하기가 언제 도대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업종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업종까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 이 상황이 사실은 더 좀 괴롭고 마음이 좀 아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주가라는 것은 갑자기 정말 급반전 하는 것이거든요. 서서히 우리가 알아채게끔 주가가 반전이 되질 않아요. 제가 보통 지금까지 경험을 해온 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또 하나의 호재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의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역배열로 내려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주가는 급반등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전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신라젠이라는 주식을 보유해가면서 버티기 힘든 시점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용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리의 생각보다 오르지 못할 때, 아마 그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지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성 평가가 나올 거라면 저는 아싸리 늦게 나오는 것도, 최대한 늦게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어,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막 갭 띄웠다가 음봉 맞아버리고, 갭 띄웠다 음봉 맞아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받쳐주지 않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어떤 주체가 아직 올릴 생각이 없는데 나오는 호재들은 오히려 갭 띄우고 정말 쭉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용성 평가 하나만 바라보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거는 정말 처참한 일이고 진짜 지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안 좋고 바이오 투심 최악인 지금보다 차라리 좀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한 정말 9월달 다 돼서 시장도 조금 회복을 하고 이 충격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좋은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요렇게 해서 제가 HLB랑 신라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자 함이나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좀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은 게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주가의 흐름들을 어떻게 알겠으며, 이 기업의 HLB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으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벌어지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보고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종목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은 사실상 좀 그냥 같이, 저도 뭐 주주기 때문에요. 같이 그냥 방송 보면서 위로받고 또 서로 힘내고 어, 그런 차원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